임대차 보호법 적용 상가 건물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발간한 상가 임대차 분쟁 솔루션 1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임차인이 임차한 그 상가 건물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해당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운영하려는 그 특정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임차인은 해당 상가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임차인은 영업하겠죠.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임차인이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게 될 것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어린이집, 교회 등은 법 적용 제외됩니다. 왜냐?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차인이 영리활동이 아닌 영업과 무관한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임차한 건물에서 사실행위만 한다든지 할 때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제외됩니다. 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상가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주택이든 주거용 건물이든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활용한 통신 판매업은 주택에서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하죠. 이때는 주거용 건물일지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물을 영업용으로 주거용 건물인데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같은 건물이라도 예를 들어 공장이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적용받는 공장 사례가 있고 상가 임대차법 적용받을 수 없는 공장 사례인데요. 적용받는 공장 사례에서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10년간 보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이 판결문을 보면 임차인은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주소지로 되어 있고 또 고객사에게 보낸 피고 임차인의 제품들의 택배 운송장에는 발송지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로 되어 있고 즉 재판부가 봐서는 이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봤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상가 임대차법 적용되지 않는 공장 사례 판결문을 보면요. 임차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공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 이 임차인은 본점 소재지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본점 소재지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했던 거죠. 이 사건 부동산을 물류센터 공장으로 표시하고만 있었고요. 연구개발전담부서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그리고 임차인 제출한 판매 내역 등을 봤더니 판매에 거래되는 관련된 내용은 본점 소재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공장에서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